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려하듯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결국은 한국당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압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선거에는 각이 있어야 돼요. 각이. 특히 대선에는 후보끼리 각이 있어야 돼요. 딱 대립각이 서야지 그 다음에 선거가 되는 겁니다. 안철수하고 문재인이는 같은 당에 있다가 우리 바른정당처럼 일시분과한 당인데 그 후보들이 각이 서지가 않습니다. 정책도 비슷합니다. 터전도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그런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후보 사이에는 각이 서지 않습니다. 각이 서는 것은 문재인 후보하고 저하고 서면 각이 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대선은 4당 체제로 간다고 정의당 한 사람, 민주당 한 사람, 국민의당 한 사람, 자유한국당 한 사람, 이 4당 체제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좌파 둘, 민주당, 정의당, 얼치기 좌파 하나, 국민의당, 그 다음에 우파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파가 사자필성론이라는 게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의 우파는 아직도 우파가 저는 35%에서 40%는 튼튼하게 있습니다. 우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보수 진보라는 그 용어를 사용 안 한 지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보수라고 하면 어쩐지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기득권처이고 특권처이고 양보 안 하고 욕심 사납고 이런 인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보라면 뭔지 모르지만은 미래지향적이고 좋고 서민지향적이고 이런 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 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 진보 진영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저는 우파좌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해방 직후에 우익과 좌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익과 좌익의 피 흘리는 투쟁을 통해 우익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우익 정권이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로 집권을 하고 그래 하고 난 뒤에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온 게 30년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좌파와 우파가 또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5년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건국 70년을 둘러보면, 70년을 둘러보면 좌익과 우익, 좌파와 우파가 최근에 와서 대립하기 시작했고 산업화와 민주화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익 정권으로 인해서 나라를 건국했고 산업화 세력의 주축이 되면서 이 땅에 가난을 몰아냈고 이제 부자나라 되어가고 그 다음에 YS가 집권하고 난 뒤에 이 땅에 민주화를 이뤘던 그런 세력입니다. 일시적으로 2002년도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해서 좌파의 정권이 넘어갔지만 그 5년 이후에 다시 10년 우파의 정권이 지속이 됐습니다. 좌파가 집권할 때 어떻게 했느냐. 국민들은 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앞으로 자기들은 적폐청산하고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 이랬는데 노무현 정권 4년 동안 이 나라는 적폐가 그리 심했습니다. 그 적폐를 우리는 청산하지 못하고 넘어오긴 했습니다만 노무현 정권을 자세히 보면 안희정 뇌물로 출발을 해서 박영찬 뇌물로 끝난 정권입니다. 뇌물공화국입니다. 안희정 뇌물 받은 거로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 박영찬 뇌물로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자기 정권을 만들겠다는 것은 뇌물 정권 2기를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금 가장 야당하고 욕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병우입니다. 그리고 김기춘입니다.
김기춘, 우병우가 박근혜를 몰락시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 구속하라. 이런 식으로 쭉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병우 역할을 한 게 문재인입니다. 김기춘 역할을 한 게 문재인입니다. 이 정부에는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사람이 있었지만 노무현 정권 때는 문재인이 혼자 민정수석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0년 전에 노무현 정권의 김기춘, 우병우였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김기춘, 우병우를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 아무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감도 없이 또 나중에 조사해보면 법적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나와서 대통령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 모릅니다. 아마 이거는 본선이 격화되면 그 과정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바다 이야기, 그 돈 46조 상품권 그 무효한 게 돈이 어디로 갔느냐. 에? 그때 바다 이야기 당시에 농어촌에 농부 어부들도 얼마나 많이 자살을 했습니까? 바다 이야기 그 도박공화국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사건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그때 수십조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권 적폐가 그리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의 2인자였던 사람이 10년이 지나니까 대통령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선 과정에서 다 밝혀지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대단결, 어제 있었던 감정 다 잊어버려야 돼요. 적도 포용하는 게 대선입니다. 적도 포용하는 게 대선인데 하물며 같은 동지를 서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파 대결집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 선거 우리가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 정부는 새로 들어선 정부는 박근혜 정부 2기가 아닙니다. 2기가 아니고 홍준표 정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의 이명박, 새누리당의 박근혜라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정권이 탄생을 한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정책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그리고 주의 참모도 틀린 전혀 새로운 정권이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 2004년도 노무현 탄핵 때 그때 서울 강북에서 된 사람이 저하고 이저하고 정두의 세 사람인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정두의가 그때 됐을 때 17대 때. 그런데 그때 선거운동 14일 시작되기 바로 이틀 전 모 신문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동대문 의뢰 홍준표 16%, 열린우리당 허인의 후보 48%였어요. 16일 전에. 그건 선거 해보나만 하지. 그래서 사실 난 그 여론조사 믿고 6일 동안 동네 선거운동을 안 나갔어요. 방에 어차피 떨어질 건데 그게 뭐 문을 잠가놓고 친구 불러갖고 바둑이나 두고 있었죠. 선거운동 시작되면. 근데 6일이 지났는데 우리 그 시의원하고 구의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위원장은 선거운동을 안 나가냐. 그래서 아이 그 뭐 보니까 떨어질 것 뻔한데 뭐 하려고 예서서 돌아다니냐. 내 적당히 이따 집에 갈란다. 그래 했는데 동네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7일째 내 선거운동을 나왔어요. 6일째 나가고, 6일 쉬고 7일째 나가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6일 열심히 하고 개표 방송을 봤는데, 개표 방송에서 딱 첫 마디가 동대문 을 이래가지고 제가 8% 차이로 져요. 개표 방송에서. 뭡니까, 출구조사에서. 그러길래 나는, 아이고, 막 집에 가자, 했고, 나 집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8시 한 조금 지나니까 우리 시의원 한 사람이 우리 집을 뛰어가고, 아니, 전농일동을 개표해 봤는데, 그 전농일동의 호남이 48%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 이후에 우리 당 성향의 사람이 이긴 적이 없는 동네, 한 번도. 거기서 보니까 120표 이겼다, 이게. 그 한 2,000표씩 치고 들어가는 동네인데. 그럴 리가 있나? 그러니까 나가보자. 그러니까 9시쯤 되니까 13개동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9시 한 10분쯤 당선 확정이 돼버렸어요. 부재자 투표를 깨지 않고도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밑에 이제 당산 밑에서 소주 한잔 친구들과 하면서 했는데, 모 방송국에 ENG 카메라가 와서 이제 밤 11시 반에, 11시에 뭡니까, 당선 그거 하자고 이제 내 손길에 올라가 카메라를 발로 차버렸대. 이 개새끼들이라고 말이야. 어떻게 9시에 그게 당선 확정이 됐는데 9시 반까지 야당 개가 당선 유력으로 방송 3사에서 다 그랬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카메라를 발로 차니까 얼른 카메라 들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그 방송 3사에 사과해라. 그 당시에 사과를 받았어.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때 탄핵 때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은 기울어져서도 여전히 우리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은 의사표시만 안 할 뿐이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사람, 이제 포기하고 못 나오는 사람, 창피해서 못 나오는 사람, 이분들을 끌어내면 사자구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고,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여론 믿지 말고 5월 9일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뛰면 다시 정권 창출합니다. 저는 선거를 늘 어렵게 해봤습니다. 어렵게 해봤기 때문에, 사실 안 그렇습니까? 최순실 사태 없었으면, 청와대 건재하고 친박들이 튼튼했으면 내가 후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경선 출마도 못하죠. 제가 후보가 되고 여러분